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사면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잘 들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날씨가 화창해서 바깥이 덥긴 한데 카메라로 좀 잘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것 역시 원론적인 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있어서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편 자기 혹시 몰랐었어요? 자기 편 낫지. 서로 결단을 어차피 똑같잖아 계산은. 그러니까 나는 자기 찍어 자기 낫지. 고생합니다. 우리 교육진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벌써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사면하는 것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로텐덕을 우리 당 의원 전원이 무릎을 꿇어가며 국민들께 사죄를 구한 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나올도 모르나? 아침에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 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리된 당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 사면 요구에 대한 비판은 제가 크게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당 안에서 사면 요구를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취지는 저는 아직까지 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신났네 신났어라는 말도 들려오고 질의하던 야당 의원이 부총리에게 서로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리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은 호랭이야. 평소 때는 끼니 때마다 밥 갖다 주는 사육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수 틀리면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부총리님.
자, 우리 백신 얘기 좀 하십시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뭐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예를 명확하게 듣지 않고. 제시하고 자,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저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조금 왜 이렇게 인정하시고.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이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재해 주세요. 부총리 들으세요. 왜 부족권을 의원님 자, 정진석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끝난 지 꽤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 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모습이 국정의 무한 회피일 뿐입니다. 예, 제가 부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예, 부분? 의원님인데 제가 무한 회피를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은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거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년 선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났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3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대전을 진두지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정부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 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요. 그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네. 일부 국민들은 증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는 뭐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종부세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아무래도 좀 답변을 하실 때 종부세가 대상이 한 3에서 4%? 네. 95% 상관이 없다고 네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 모든 사람도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거 원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욕망 자체를 저는 선악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적절한 비용을 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투기꾼에 의한 것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이의 신청하면 몇 %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이의 신청한 거에서 합리적인 거는 제가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가 안 됩니다. 수천 건을 해도 네. 몇십 건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의원님은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총리께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주신 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대차 3법이죠.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향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총리가 웃돈을 주시는 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죠. 임대차 웃돈 3법에서 사태는요, 법이 아니니까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총리께서 직접 웅변하신 사안이에요. 2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한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많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와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물론 저도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정책 자체를 현충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왜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걸까요? 제가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원내대표단은 조금 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충국 선열의 영전에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이 이 점에서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전 이상직 의원은 회사 돈이 딸의 고급 외제차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조금 특이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마녀 사냥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제발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말한 그 말은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줄도 안 싫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뭐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당히 책임을 지고 진실 아닌 부분은 충분히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혹시 자진해서 좀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장 실질. 당당히 가서 영장 실질심사 임하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한테 요구를 했고 검찰하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전달한 상태고 그 판단은 이제 검찰이 한다 이 말이죠. 조기 표결 없이. 예, 지금 저는 그렇게 하겠다.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검찰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예, 같이 들어가자. 예, 이야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건 뭐 모르죠. 그 절차는 제가 뭐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검찰한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사유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 아파트 셀러리맨 생활할 때 산 32평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 대주 지분 50% 정도를 그 회사에 헌납을 했고, 근데 뭔 그 이스타항공을 창업하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당당함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항공요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독과점도 깨뜨리고, 뭘 제가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말은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줄도 안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딸이 타고 다니는 차조차도 기본 요금 가격이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리스로 차고 다니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중학교 때 자녀하고 둘이 그런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동생은 죽고, 그 브레이크가 잘 드는 그런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대표이사가 타고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7 보궐선거 뒤 20대 남성의 표심이 관심을 모으면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오래된 논의지만 최근에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지금 논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모든 제도를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거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단순한 답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현실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또 모병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모병제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군구조라는 큰 틀에서 또한 국가안보 상황 아까 하 기자님께 답변 들었듯이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지 이게 이제 모병제, 징병제 딱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 말씀도 하셔서 이제 공격력, 승진 반영이라든지 이런에 대한 미반영되는 거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그 관련 부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어떤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 a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iver with a spe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I won't go anywhere, so give my love to everyone. Tide will rise.